자, 오늘 717페이지 이어서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펌프의 효율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우리 펌프의 효율, 우리 필기에서도 계속 나왔던 거죠.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마력 PS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PS는 1로 하면은 얼마? 75km/s. 그죠? 요만큼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1PS, 1마력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근데, 요만큼 일을 하는 펌프가 충마력이 110, 원래 110짜리인데 요만큼 일을 했다. 효율은 얼마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펌프의 전체 일했는 거, 그죠? 원래 일할 수 있는 거에 지금 일한 거, 그 두 개의 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일한 거 한번 보죠. 그죠? 충마력 75, 1PS는 75니까 75 곱하기 110을 해줍니다. 그죠? 75 곱하기 110.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원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상, 그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에 60이 들어가는 거, 60은 뭐냐? 여기에 시간의 단위 보시는 것처럼 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PS는 75km/s입니다. 그죠? 세크니까 시간의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60. 만약에 이게 아워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다 이렇게 되면 3600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60, 3600 들어가는 거는 시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들어가는 거는 뭡니까? 실제가 되겠죠. 실제 일한 거. 그죠? 그래서 1000이라는 건 뭐냐? 물의 비중량이죠. 그죠? 물의 비중량 1000입니다. 그죠? 자, 1000kg짜리 물을, 그죠? 자, 1.5. 자, 1.5는 뭡니까? 유량. 그죠? 유량. 자, 1세제곱미터당 1000kg입니다. 그죠? 그게 1.5 세제곱미터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220 양정. 자, 요건 물을 퍼올린 높이입니다. 그죠? 전양정이 되겠죠. 그죠? 전양정. 양정입니다. 그죠? 전양정. 우리가 흡입양정, 토출양정이 있으면은 두 개의 양정을 더해서 전양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rho QH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물의 비중량 1000, 그 다음에 유량, 그죠? 그 다음에 양정. 요게 이제 실제 펌프가 일한 것이죠. 예, 그래서 원래 일할 수 있는 것과 이론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비교를 해서 효율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66.66%. 자, 이게 뭐 0.666 이렇게 쭉 내려간다. 그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답지에 이런 게 있겠죠. 소수 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 계속 이렇게 나왔을 경우 66.67로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반올림을 해서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수순환량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액화부탄이 있는데 얘를 기화시키는데 요만큼의 열량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온수, 물로서 40도짜리 물이 들어가서 출구 20도. 그죠? 온수순환식 기화기다. 열을 주는 거죠. 열을 줘서 얘를 기화시켰습니다. 그죠? 자, 비중이 1이고 비열이 1이다. 열기환기 효율은 80%다. 순환량은 얼마냐? 그러면은 물이 얼마만큼의 열을 줘야 되느냐 하면 이만큼의 열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필요한 거 액화부탄이 기화가 되기 위해서 200kg가 기화되기 위해서는 1시간당 2만 kcal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열량을 어디서 취하느냐? 물액에서 취하겠다는 겁니다. 온수, 그죠? 온수액에서 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온수가 40도짜리가 들어가서 20도로. 그러면 20도만큼의 열을 이만큼 여기에다 공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식 보시면 Q는 온수량이죠. 온수량의 GC 델타 T. 이거는 뭐냐? 현열 계산식입니다. 그죠? 현열 계산식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총 열량, Q는 열량이 되겠죠? 열량. 그다음에 필요한 열량 2만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G, 온수 순환량을 현재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G로 놓고 C, 비열 1이죠. 그죠? 1. 그 다음에 델타 T, 온도차입니다. 그죠? 온도는 40도에서 20도만큼.
그죠? 현열 계산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G를 구하는 공식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열교환기의 효율값이 80%다 이거예요. 80%. 그러면은 열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원래 20도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게 20도가 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80%만큼만 열이 전달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0.8을 곱해줌으로써 80% 열, 그죠? 80%의 열 계산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순환량은 1250kg가 나오게 되겠다. 자, 다공물질의 용적 150 세제곱미터 다공도를 구하시오. 자, 우리 다공도 계산식은 뭐 보시는 것처럼 그죠? 자, V분의 V-T가 됩니다. 그죠? 자, V는 뭡니까? 부피. 그죠? 용적이죠. 다공물질의 용적. 그죠? 부피가 됩니다. 부피 150. 그 다음에 T는 침륜 잔용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침륜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수분이 스며드는, 그죠? 수분이 스며들어서 차차 젖어가는, 그러니까 수분의 적셔진 부분이 침륜이고 침륜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침륜이 되지 않는 잔용적, 나머지 용적, 그러니까 수분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잔용적이라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아세틸렌 다공도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아세틸렌을 채우는데 이 침륜이 된 면적은 아세틸렌이 들어감으로써 아세톤에 녹아서 들어감으로써 이제 적셔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잔용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안 들어간 부분이 되겠죠, 그죠? 아세틸렌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잔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원래 150짜리인데 뭡니까? 150 중에서 40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40은 안 들어가고, 그럼 얼마? 110만 뭡니까?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공도라는 것 자체가 전체 원래 들어가야 되는 면적에서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퍼센테이지 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고 73.33%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해서 자, 이게 합격이냐 아니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공도는 75에서 92%, 그죠? 이 다공도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불합격이죠?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다공도를 구하고 합격 여부를 판단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공도 75에서 92%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4번 카르노 사이클 27도와 마이너스 73도 사이에서 작동될 때 냉동기의 성적개수, 열펌프 성적개수, 열효율을 구하시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제로 가스에서 자주 뭐 나오겠습니까만은, 그죠? 예, 냉동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그죠? 성적개수라는 건 냉동기에서의 효율입니다. 효율. 그죠? 효율을 나타내는 어떤 상수의 값, 숫자로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도로 봤을 때 효율. 그죠? 그래서 냉동기의 성적개수는 저온. 그죠?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인풋. 그죠? 인풋이죠. 내가 준 거. 거기에 아웃풋. 그죠? 나온 거, 일한 거,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그죠? 그러면 냉동기에서는 뭡니까? 저온, 우리가 저온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열펌프는 이제 난방, 이렇게 보시면 난방에서는 뭡니까? 고온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아웃풋 자체가 틀려지는 것이죠. 인풋은 동일하다. 그죠? 내가 어쨌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또는 반대의 개념, 그러니까 이 온도 변화만큼의 내가 열량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일한 거, 냉동기의 경우는 우리가 낮은 온도를 실제 일하는 데 쓰는 것이고, 열펌프의 경우는 높은 온도를 실제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식은 T1-T2분의 T2 냉동기 같은 경우는 저온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절대온도로 환산을 해줍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73이라는 것은 273 플러스 뭡니까? 마이너스 73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마이너스 처리가 된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이렇게 수치가 나온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 효율을 계산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효율은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최종 뭡니까? 엔탈피죠. 엔탈피. 얘가 보유하고 있는 엔탈피 중에서 내가 공급해 준 거. 이런 식으로 개념을 넣고 보면 T1분의 T1-T2로 계산이 된다. T1 고온부에서의 엔탈피. 지금은 이제 온도니까 엔탈피 값이 없으니 이제 온도로 봤을 때는 고온부의 온도, 그죠? 273 플러스 27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T1-T2.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성적계수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 식으로 맞춘 겁니다. 그죠? 효율 계산식은 뭐 다른 책이나 이렇게 일부 보게 되면 1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면 T1분의 T2로, 그죠? 보통 계산식이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이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제가 지금 성적계수하고 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조금 뭐 통일 내지는 보기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0.33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조금 제가 표기가 잘못됐는데 효율이니까 뭡니까? 33%, 그죠?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표기를 할 때 우리가 효율이라는 것 자체는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율로 나타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33%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웨버 지수. 자, 웨버 지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웨버 지수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가스의 연소성, 환성을 나타내는 어떤 지수, 그죠? 판단하는 지수의 값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같은 부피당, 그죠? 부피당 얼마만큼의, 그죠? 열량을 발생할 수 있는지, 그죠? 발생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부피당 얼마만큼의 열량, 그래서 우리가 가스의 연소성이나 환성을 판단하는 어떤 지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버 지수는 계산식 보시면 루트 D, 이거는 뭐냐면 비중입니다. 비중, 루트 비중, 그죠? 분의 열량, 발열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웨버 지수의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 자체는 이제 킬로칼로리 per 노멀 세제곱미터 내지는 배가 줄로, 그죠? 줄로 나타내죠. 줄의 단위나, 그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 그래서 같은 부피의 열량입니다. 그죠? 부피의 열량 값이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웨버 지수는 이게 단위를 안 쓰고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데 단위까지 뭐 나타내 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혹시라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웨버 지수 계산식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압시험, 기밀시험, 안전밸브 작동 압력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먼저 TP, 내압시험 압력이죠. 내압시험 압력은 상용 압력의 1.5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내압시험 압력 우리가 계속 나왔는 게 뭐냐면 시설, 그죠? 뭐 설비에서는 우리가 보통 상용 압력으로 나왔을 때는 상용 압력 곱하기 1.5배 이렇게 나오고요. 또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용기, 그죠? 용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죠? TP, 그죠? 용기의 TP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용기의 TP는 우리가 FP, 최고 충전 압력이죠. 곱하기 3분의 5로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용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용기가 라는 말이 없는 상태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비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무슨 산소 용기다, 뭐 가스 용기다 이런 식으로 용기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용 압력이 1.5 곱하기 해서 22.5가 되겠고요. 그 다음 AP, 기밀시험 압력이죠. 기밀시험 압력은 상용 압력 이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용 압력 15MPa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밸브 작동 압력은 TP의 10분의 8, 0.8입니다. 그죠? 0.8.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TP 우리가 그 다음에 안전밸브 작동 압력 이런 거는 이제 좀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계속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 자, 최고 충전 압력이 120이다. 과가스 용기에 산소가 35도 120 atm으로 충전되어 있다. 이 용기가 화재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해서 안전밸브가 작동했을 때 산소의 온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용기에 이만큼 게이지가 들어있는데 화재로 온도가 상승했다.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것들이 변화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은 볼샬 법칙을 여기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T1 우리가 볼샬 법칙은 T1분의 P1 V1 그죠? T2는 P2분의 V2입니다. 그죠? 근데 최적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적이 없어요. 없다는 의미는 V1이나 V2가 같다. 그죠? V1과 V2가 같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V1과 V2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T1분의 P1, 그 다음에 T2분의 P2로 우리가 계산하는데 T2를 현재 구하는 겁니다. 그죠? 상승했을 때의 온도, 나중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T2는 자, 이것도 이제 조금 못한데요. 요게 T2가 아니고 요거는 지금 P1을 나타냅니다. 그죠? 자, P1.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1은 보시기에 처음 압력이죠. 120 atm이에요. 근데 여기서 121로 된 것은 뭐냐면 120 플러스 1. 그죠? 우리가 절대압으로 환산해 준 것입니다. 이게 게이지압이기 때문에 그죠? 절대압으로 변환해 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T1 온도, 처음 온도 35도 C짜리입니다. 그래서 273 플러스 35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P2 나중 압력이 되겠죠. 나중 압력은 자 120으로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뭡니까? 안전밸브가 작동했다. 그러면 안전밸브의 작동 압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밸브 우리 작동 압력 앞에서 했지만은 뭡니까? 안전밸브 작동 압력은 TP에 그죠? TP에 0.8 그죠? 이게 안전밸브 작동 압력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또 뭡니까? TP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TP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기이기 때문에 용기 같은 경우는 FP에 뭡니까? 3분의 5로 계산이 된다. 그죠? 그러면 FP 최고 충전 압력이죠. 120. 120에 3분의 5. 그 다음에 TP 요 값이 TP니까 그죠? 곱하기 0.8.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마찬가지 우리가 대기압 그죠? 그래서 절대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409.82K 켈빈 온도입니다. 그죠? 이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산소의 온도를 도시로 나타내라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273을 해준다. 그죠? 마이너스 273을 해줌으로써 136.82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온도가 나왔다. 자, 이거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있던 가스가 뭔가 변화를 한 거예요. 변화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볼샬 법칙으로 적용해서 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메탄의 폭발 범위 5에서 15도다. 15%이다. 자, 위험도를 계산하시오. 자, 위험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한 분의 상한 마이너스 하한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폭발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간단합니다. 그죠? 5분의 15 마이너스 5 그러면은 위험도는 2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 폭발 범위가 주어지면은 간단한데 폭발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죠? 그래서 폭발 범위 자체는 이 위험도 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기 때도 자주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답형에서는 계산식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냥 위험도의 계산식을 뭐 쓰시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렇게 기호를 쓰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호를 쓰게 되면 기호에 대한 주석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L은 뭐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바로 이제 뭡니까 이 하한이라고 적지 마시고 이제 뭡니까 폭발 하한분의 뭡니까 폭발 상한 마이너스 하한 이런 식으로 그죠? 이 표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호를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뭐 예상되는 문제 풀이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